전에 제가 또 이제 뒤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직후에 우리 KBS 내부의 아나운서 협회, 영상 제작인 협회, 경영협회에서 단체 성명서, 연대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김희철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입니다. 내용 일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3개 협회 공동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신료 이야기가 쭉 있고요. 공사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KBS에서 지난 3개월간 경영진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철 사장은 프로그램과 보도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에 KBS에 대해 많은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다수는 현재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 분리징계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KBS는 실로 고립무원. 자, 고립무원이다. 네. 뭐 경영성과 또 뭐 이렇게 합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리 경영협회원들이요, 회사 내부의 어떤 자산 움직임이나 어떤 경영 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기자라서 기자 직접 그런 게 잘 몰라요. 회사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경영협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회계사도 있고 또 회계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 경영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경영 성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김희철 사장이 21년 12월 취임한 후 2022년 작년이네요. 작년 KBS는 적자 118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SBS는 작년 22년 1200억 원이 넘는 흑자였고, MBC 역시 5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21년 KBS가 달성했던 393억 흑자에서 500억 원 이상 악화된 것이다. 낙제입니다, 낙제. 더구나 지금 현재 올해죠, 23년 1분기 KBS의 적자는 4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적자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적자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김희철 사장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잘못된 경영 판단을 했다. 자, 그리고 또 기자회견도 비판합니다. 사장은 이번 위기 수습을 위해 꼭 필요했던 기자회견에서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하고 현실인식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는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말할 때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자, 현 위기는 우리 3개 협회, 아나운서 협회, 경영협회, 영상 제작인 협회 3개 협회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현 위기는 이론과 당위만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다. KBS를 위해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다. 아울러 사장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사장이 진정으로 분리징계를 처리하고 싶다면 현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본인은 수습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먼저 사임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할 희망이라도 품어볼 수 있을 것이다.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국민과 구성원들을 위한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자, 오늘 이게 오전 출근하자마자 뜬 성명서인데요. 이제 김우철 사장이 퇴진하라는 여론이 지금 KBS 내부에서도 불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0시 반에 사회 각계 원로라는 분들이 KBS 본관 계단 앞에 갑자기 깜짝 등장하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사회 각계 원로가 아니고 사회 좌파 원로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어떤 언론 탄압 케이스를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연사들을 보면 1번 김상근 전 KBS 이사장, 전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양승동 사장이 왔을 때 불법 보복기구로 판단을 받았던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사람입니다.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그래서 감사실이 아니면서도 1감사실이라는 공공기관 감사법을 어기고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불법 보복기구를 만들어서 동료 직원들 서너 배 다 불러서 겁박하고 회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은 주범들입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정필모 전 KBS 기자는 그 이후에 사직서를 쓴 지 34일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배지를 다는 권력의 품으로 달려가 버렸고요. 또 보도 분야의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의철 사장은 그 이후에 보도본부장, KBS 계열사인 비즈니스 사장, 그리고 다시 KBS로 오는 이런 삼관왕 수익률 경진대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3관왕. 네. 자, 그래서 그 김상근 이사장이 우리 거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모 유튜버님의 질문에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이사회에서 승인하신 데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하니 어물어물하다가 책임을 질게 있으면 지겠다고 하면서 도망가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민노당 대표 권영길 씨가 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운운했는데, 아마 40년 전의 상황과 지금 본인이 언론련이라는 단체를 만들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인데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못 읽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에 참석했던 전모 전 KBS 이사는 KBS 엔지니어 출신인데 민주당 추천을 받아서 KBS 이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임 사장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민노총 세력이 강규영 이사의 경우에 법인카드 3,500원 커피 마신 거 가지고 탈탈 털어서 쫓아내더니 당시 같이 적발됐는데 법인카드를 들고 단란주점에 가서 법인카드를 결제했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KBS 엔지니어 출신 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격이나 비판이나 집단 린치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들로 오늘 기자회견이 치러졌는데 보고 있으니 참 이건 한심해도 저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존경받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또 언급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전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조화를 지금 KBS 신관 앞으로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보니까 한 200개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화가 지금 신관 정문 좌우로 가득 채웠고 본관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 내용들을 보면 뭐 축사망 KBS, 간첩방송 KBS, 행동대원 김우천은 물러나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시청자들이 그동안 시청자께서 우리 KBS 보도를 보시고 느낀 점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자유분방하게 창의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그 배달 업체에 주문을 해서 보내주시는데 그 글귀를 보고 있으면은 KBS 구성원들이 참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화를 더 보내주시면 우리 KBS가 리빌딩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회초리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뭐 오늘도 주문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니 조화들이 오면은 또 이제 많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그 말씀드린 사회 각계 좌파 원로들의 기자회견 때 KBS 촬영 기자가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촬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니 민노총 소속의 기자가 또 그 위에 부장도 민노총입니다. 취재 지시를 넣어가지고 촬영 기자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 10여 명 모여있는 좌파 원로 기자회견은 보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15일차 우리가 농성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는 KBS 기자가 아무도 취재를 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편파방송이죠. 편파방송이 왜 딴 거 있어요? 이런 게 편파방송이지. 자기 집 마당 앞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는 눈 싹 감고 모른 척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좌파 원로들 오는데 거기 촬영 기자가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하고 기사를 쓰고 이게 바로 민노총 편파 보도의 실증 사례인 거죠. 알기 쉽죠? 네. 머리 알 거 없어요. 매일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안에서 뉴스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두 쪽의 양쪽의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해서 방송을 내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판단하라고 억대 연봉을 주는 거라고요. 응? 이 판단을 잘 하라고 제네시스 검은색 살롱을 타고 다니라고 해주는 거라고요. 국민들이. 김우철 사장 그런 거 못하면 그냥 버스 타고 다녀요. 버스 타고. 뭐 KBS 사장이 뭐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높은 사람인가?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수신료 뜯어갈 때는 국민의 방송, 방송 낼 때는 민노총 방송. 이러니까 망하는 거지. 응? 아까 들었습니까? 우리 협회 공동 성명서에 나오지만 사장 되고 나서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 그러면 자신의 그 제네시스 승용차부터 반납하시오. 어? 또 렌트해서 타는 것 같은데. 뭐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 그 차가 몇 대야 차가. 다 반납하시오. 이사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라니까요. 운동 좋아하시니까 뭐 조깅을 하고 다니시든지. 집도 가까운데.